저 소리만 들리면 두근두근. 땀 난다. 땀 엄청 흘리시네요. 너 원래 수술할 때 땀 많이 나? 어우, 엄청 흘리시네요.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병원 와서 자요. 안 오려고 그랬어요. 학번 얘기 나올까 봐. 거기까지만 하시죠. 딱 거기까지만. 땀 난다. 땀 엄청 흘리시네요. 너 원래 수술할 때 땀 많이 나? 어우, 엄청 흘리시네요. 긴장하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니 그 생명을 이게 더 자지우지 하시는 무서워요. 분이 뭐 이게 긴장될 일인가요? 이것 때문에 아무도 죽을 일은 없는데. 그렇죠? 네, 톡 쏘는 명의들은요, 어려운 의학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또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속 의사 선생님들의 일상을 함께 볼 수 있는 메디컬 팩추얼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첫날의 주제는요, 중증 외상입니다. 녹화 중에도 뭐 이렇게 호출기를 켜놔야 되나요? 팀이 다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방송 촬영보다 환자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네, 중단하고 뛰쳐나가요. 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녹화 중에는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사실 아무도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보는 거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저희도. 항상 안에만 계시니까 이렇게 전경을 보실 일이 없으시구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평화로워 보이네요. 안에서는 전쟁터인데 네, 그렇습니다. 바깥은 고요하네요. 누구세요, 이분은? 최낙준 교수라고 저희 외상팀에 있는 교수입니다. 네. 저랑 같은 방을 쓰고 있고요. 룸메이트. 네, 룸메이트. 동갑에다가 같은 과에 방도 같이 쓰시는 사이네요. 네, 알겠어요. 오피는 오늘이라도 되고 바로. 그러면 우리가 보고 이비인후과 수술하고 우리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알겠슈? 그 국정원은 트럭에 아, 교통사고 너무 많다. 교통사고, 추락사고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어머, 피가 흥건하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목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혈종 때문에 기도를 누르게 되고 그러면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거기에 관을 넣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손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저 때는 힘들 때는 등골에 땀도 많이 나고 지금 제가 흘리는 땀보다 훨씬 더 많이 나기도 하죠. 저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튜브를 뒤로 빼, 튜브를 뒤로 빼. 5일 당직 콜? 당직 전화해서 지금 절대 오케이, 저 시야로 어디다 콜을 하셨어요? 이비인후과 네, 교수님께서 이비인후과. 네. 오셨구나. 아, 헤드라이트 가지고 올게, 현수. 막 뛰어오시네. 일사불란하게 여러 과의 교수님들께서 그냥 한 자리에 탁 집합하시네요. 저분은 목에 있는 아마 동맥에서 출혈이 있어서 목에 피가 많이 났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네, 필요하셨구나.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오시고 저희 팀도 오고 수술 들어가고. 사고 났던 건 아시겠어요? 여기 부어에 막혀 있는 곳 아래쪽으로 기관 절개를 해서 급하게 기도 확보를 했고, 사실은 그 순간이 뭐 불과 2, 3분이긴 한데 뇌 손상이 오면은 이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걸 제일 걱정했는데, 다행히 환자분 보니까 이제 눈도 뜨고 손도 잡고 다 하시잖아요. 정말 뭐 5분만, 진짜 5분만 늦게 오셨거나 지연이 됐거나 하면은 굉장히 위험했죠. 바로 그 심정지 오고 그냥 뭐 돌아가시거나.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하고 나서 중환자실로 오면 또 저희 팀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협진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앉으니까 얘가 바이탈은 괜찮은가? 부딪힌 거 기억나세요? 사고 나가지고.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실 응급실에서 굉장히 긴박했잖아요. 정말 그거 한 2, 3분 차인데 다른 병원을 이렇게 돌다 왔거나 했으면은 진짜 끔찍하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발달은 괜찮을 거잖아요. 아찔하네요. 생각만 해도. 또 응급차가 저 소리만 들리면 두근두근. 그러시겠다. 그냥 운전하면서 가시다가도 네, 어디서도 저 소리가 들리면 두근두근. 당직 날이시구나. 네. 당직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그러면 한 달에 한 8번 정도는? 네, 8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직이라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24시간. 24시간 동안 깨어 계신 거예요? 네, 거의 깨어 있고 잠깐 이제 환자가 없거나 호출이 없으면 쉬고 졸고 하는데 이제 당직을 쓰면 응급실 환자도 보지만 기존의 중환자실, 병실 환자들도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네. 전화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조금 졸다가 깨다가 하는 편입니다. 네. 어제도 저 당직 쓰고. 어제 당직이셨는데 지금 네. 바로 이어서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내일도 당직이고 그렇습니다. 네. 빨리 끝내드려야겠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옷이 작은 게 나왔대요. 아니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가 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작은 게 나왔네. 원래 저렇게 하세요? 원래 저렇게 너무 귀여운데요? 저거 편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찍으시는 저런 것도 찍으셨나요? 아, 그래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네요. 지금 이 환자의 경우는 뭐 생명이 위중한 건 네. 위독한 건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송 촬영한다는 게 더 이슈가 돼서 화기애애해진 거고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을 중증 환자나 급한 상황 같으면 그때 웃음기 하나도 없죠. 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네. 위독하신 분은 아니어서 그래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옛날 방식으로 찍는 걸 좋아해요. 옛날 방식이 뭐지? 지금 저 베타딘이라는 걸로 손을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알코올을 해서 이렇게 손을 말리는 걸 더 간단하니까 네. 빡빡 씻는 느낌이 나서 좋고 요즘 애들은 이거 안 하고 저는 저게 더 저걸로 빡빡 씻기는 느낌이에요. 교수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난 바꿨습니다. 손을 그으시면 돼요. 네네네. 저는 신식으로 하고. 저는 아직 옛날식으로 저걸 좋아해요. 저게 더 좋아요. 차가워요. 이거 소독약. 저분이 들어가니까 안에 출혈이 생각보다 좀 있어가지고 지금 괜찮으시죠? 피부였구나. 물이에요, 물. 그 대화를 하면서 수술하시네요. 이제 거의가 끝났네요. 농담도 막 하시고 저렇게 농담을 조금 해드려야 마음이 네, 편해지니까. 편해지고 아무 말도 없으면 환자분들이 긴장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이 무슨 네. 상황인지 모르니까. 헬스 마취 할 때는 조금 농담을 하니까. 가끔 이제 잠자다가 깼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덥고 그러면 여름에 그냥 병원 와서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에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아니요 있는데 집에서 자다가 새벽 한 3시 4시 정도 깨면 다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해서. 네 약간 좀 그러면 병원 와서 그냥 쉬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혹시 네. 딱 그런 예감이 와서 그냥 병원에 일찍 나가야지 했을 때 일찍 오기 잘했다 하는 뭐 일이 생기거나 그러나요?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제가 들어온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고 수술하자고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최낙준 선생도 보면 새벽 3시에 오거든요. 너 왜 왔니? 그러면 잠이 안 와서 병원 편하잖아 그러거든요. 여기 오면서 같이 쓰잖아. 그치. 1년, 2년. 한 2년? 둘이 쓰면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많긴 하죠. 아무래도 혼자 쓰면 당연히 편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뭐 근데 둘이 써야 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랑 쓰는 것보다는 이제 같은 분과일 거니까 이제 훨씬 좋죠. 둘이 같이 방 쓰고 좋은 점이 둘이 같이 당직은 안 써요. 누군가 한 명은 집에 가고 누군가 하면 당직 쓰잖아요. 그러면 밤에 저 혼자 있잖아요. 그치. 낙준이 혼자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혼자 쓸 수 있어요. 그게 뭐 절반은 되니까 되게 그런 감정적인 소모가 다른 것 같아. 다른 데보다는
외상외과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타과에서 지원을 잘 안 해주면 정말 외상외과에서 진짜 꾸역꾸역하면서 외상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뭐 수술을 언제 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이래서 수술을 못 하겠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실제로. 다행히 저희 병원은 오히려 훨씬 더 협업이 잘 된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고 있죠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은 일이 끝날 새가 없이 계속 또 다른 하루가 밝아오네요. 아침 8시 회의실에 모여 계시네요. 할 거 많은데? 요즘 켜져 있는 상태에 꺼져 있는 상태. 때리면 한번 때려봐봐 살짝. 됐다. 빨리 진행하시면. 대원하시던 환자분이시고요. 저희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엘리시의 어벌전 프랙처가 네, 일단 지금 나온 말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중증 외상 환자들을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주로 이제 아티큘라 쪽으로 이렇게 뒤쪽 세스트 플레인으로 이렇게 가는 프랙처가 있어서 이건 디지털 흉터에서 후파 프랙처라고. 최초 응급실에 왔을 때 급성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의 치료 계획도 되게 중요해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상의를 항상 합니다. 다 같이 모였다고 하신 거 보니까 서로 다른 전공의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다학제 진료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요새. 다학제 진료. 멀티 디스플리너리 뭐 어프로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각자 자기 보는 부위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환자는 그런 여러 부위의 손상이 이제 한 환자에게 같이 일어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모여서 이제 보는 게 이제 다학제 진료고요. 주어진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진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게 이제 요거죠. 각자 해당 진료과의 지식을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네. 통합 진료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늦으신 거예요? 네, 지각하셨습니다. 아, 지각하신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네요, 이 모든 게. 근데 이 사람이 머리 다친 게 좀 신기하다. 그 거의 지금 똑바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의식이 얼마나 깰지를 좀 크게 기대하기 좀 힘들어 보여서. NS 어차피 척추 고정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스파인 그렇고요. 근데- 브레인 높이 타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스테이지로 나눠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커싱을 와, 정말로 서로 툭 터놓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와, 정말 여기서는 모든 과가 평등하게 의견을 공유하는 거네요. 아, 이미 회의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서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시는군요. 저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두 팀이 요 팀이었어요. 정형외과랑 신경외과.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각각 공부한 분야가 다른데 이렇게 모여서 의사 판단을 하다 보면 마찰이 있거나 서로 동의하지 않는 측면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다학제 시스템 덕분에. 이제 항상 내가 진료하는 게 나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치료가 급하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서로 먼저 하겠다. 네,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다학제 시스템 저희 중증외상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다툼을 전화로 했었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전해.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전해. 저쪽에서 아니야, 우리가 더 급하다고 전해. 그러면 이제 좀 비합리적인 이런 것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희 직접 바로 전화하고요. 의사소통이 바로 되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는 더 줄어들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뭐 단톡방에서 화가 나가지고 삐져서 나갔던 나가기. 사람도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다시 초대하나요, 그러면? 그러면 뭐 좀 며칠 있다 또 풀어져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멤버는 계속 유지가 됐는데 간혹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수년 그렇게 갈등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역할과 그 역할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예 갈등이 없었던 것보다 숱한 갈등을 거치고 그거를 극복하면서 다져진 팀워크라서 더 훌륭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된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일이죠. 네, 없어지면. 정말 큰일이죠. 네. 네.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저쪽에 애플 왔나?
하지 않았지? 여기요? 언제 온대? 김남열 교수님인가요? 네. 엑스레이 불렀냐는 질문을 앉은 자리에서 자꾸 반복하는 것도 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엑스레이 왔어? 엑스레이 왔어? 엑스레이 왔어? 엑스레이가 와 있는데 외상외과라고 하는 소위 외상외과라고 하는 데는 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케어를 하는 거죠. 지금 촬영하시는 동안 그러면 김남열 교수님이 지금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 팀이 여러 명 있습니다. 5명 있어요. 5명 있어요. 눈 뜨시고요. 자, 숨 길게 내봐요. 길게. 한 번 더. 이분 지금 수술 2개 남았거든요. 지금 척추도 다쳤고 엉치뼈도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셔야 되거든요. 수술하기 제일 좋은 시기. 그래가지고 그런 적절한 시기를 찾아내고 하는 거를 저희 그 두 과끼리 열심히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다학제 모임이라는 걸 안 통하면 그냥 서류상으로 이게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오더 내는 거 있잖아요. 협진 의뢰서 이런 거 내거든요. 그러면 벌써 시기는 안 되고 그런 거가 얼마나 원활하게 잘 되느냐가 외상을 잘 보는 병원이냐 안 보는 병원을 나누는 기준 여러 개의 기준 중에서 하나예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정말 효율성 면에서 최고겠네요. 반드시 하고 들어가실게요. 의식이 완전히 없으시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조금 떨어져 계신 거. 너무 슬프다. 조금 위태위태해요. 그래요. 본인 의식은 되게 많은데 당연히 100% 돌아오셨는데 지마라고 그러면 지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치료도 하시고 하시지만 가족분들하고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면회가 현재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이 되는데 네. 가족분들은 하루 종일 못 보다가 그 한 번 잠깐 10분 잠깐 뵙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아까 보시던 것처럼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몰라요. 네, 요즘에 조금 그 환자분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은 좀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보호자들 마음을 조금 다독여주면 이게 조금 돌아서거든요. 그런 그쵸. 역할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잠깐의 10분, 20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정말 이 환자의 몸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 그리고 가족분들의 멘탈까지도 다 챙기셔야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일부러 지금 나를 믿어서 따라주지 않으면 힘들다. 환자 정확하게 태어나면 제일 보람을 느끼죠. 힘든 환자 특히나. 그러니까 기억나는 환자들이 다 그런 환자니까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는 환자인데 너무 빨리 갑자기 죽었거나 특히 외상 환자는 그날 다쳐서 온 첫날 고비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한 4, 5, 6쯤 지나서 한 달 달리실 때 또 그런 고비가 오는데 그 첫날을 잘 넘기고 당연히 끝까지 좋아지면 제일 그게 당연히 보람이고. 제가 제일 아주 기분 좋았던 그 멘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우리가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조준빈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하실 만큼 다 하시고 끝나고 연락 주시면 중환자실에서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마음껏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 정형외과 외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듣기 어려운 소리예요. 중환자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외과를 선택했다는 거, 외과 안에서도 이 중환자 외상을 선택했다는 거는 제가 좋아하니까 했겠죠. 가운 다 풀러 헤치고 약간은 좀 깔랑하게 가면서 걸어가는 그런 약간 간지? 그 중에서도 더 간지나는 필드가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집에 안 가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와서 올라가는 거 보면 좋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연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 연애 안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나? 지금 얼굴만 정정하지
은근 재밌습니다. 아, 네. 헬로우라는 되게 지금 뭐 담겨요, 이거? 날 거니까 편집.